페이지 37. 여러분 저 뒤에 이제 나중에 커피 마시는데 앞에 오면 전원합의체 판례가 하나 있을 거예요. 전원합의체 이번에 나온 판례는 뭐냐면 전원합의체라는 것은 이제 대법관들 전체가 모여서 판결을 내는 거기 때문에요. 상당히 판결 내용 자체가 중요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이 주로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근데 이제 하나가 뭐냐면 명의시탁이에요. 중간생략형 등기 명의시탁.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을 매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을을 뭐라 한다? 매수인 이렇게 얘기하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해가지고 바로 을 앞으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탁자가 되죠. 신탁자가 돼서 이건 병이죠. 병이 뭐라 한다? 수탁자가 되죠. 수탁자가 돼서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명의신탁을 하죠. 이런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그래서 갑한테 부탁해서 직접 병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죠. 등기. 그러면 이 등기도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고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갑. 그렇죠? 이것을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갑이 소유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병 있죠, 병. 이 병이 이것을 정이죠. 정확하면 정을 뭐라고? 제3자라고 얘기하죠. 제3자. 이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정한테 처분했잖아요. 처분하면 이 병을 우리 뭐라냐? 이것을 횡령죄에 걸린다.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횡령죄. 알겠죠? 그런데 판례가 뭐냐면 이 병하고 을하고 관계, 병하고 을하고 관계에서 을이 소유자고 우리가 횡령죄라는 것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한 자거든요. 알겠죠? 그 보관한 자가 처분했을 때 횡령죄인데요. 을하고 병하고 관계에서 보면 을은 판례가 뭐냐? 소유자가 아니다. 왜요? 갑하고 계약을 했죠? 그런데 등기로 누가 풀었죠? 병 앞으로 갔죠? 을은 등기 받은 적도 없고 건물을 받은 적도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을하고 병하고 사이에서 을을요 실질적 사실적 소유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실질적 사실적 소유자가 되려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을 때 갑이 등기 안 해주면 뭐라고 한다? 법률상 소유자, 형식적 소유자죠. 그러니까 을이 물건을 넘겨받죠? 그러면 을은 뭐라 한다? 사실적 소유자, 그다음에 실질적 소유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실상의 소유자, 실질적 소유자 할 때는 갑하고 을하고 관계에서는 타당할지 몰라도 을하고 병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요. 우리 병하고 관계에서 실질적 소유자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을이 병이 정한테 처분한다. 처분한다 할지라도 병은 횡령죄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지만 알겠죠? 횡령죄가 아니다. 그래서 병이 정한테 처분해도 을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뒤에 게시판 있죠. 게시판에요. 어제 제가 판례 나온 걸요 보내가지고 거기다가 게시해놓으라고 했거든요. 거기 게시해놨으니 한번요 잠깐 한번 눈 째려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올해 시험에 제정 우리는요 시험은 어떻게 하면 이제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요 언제까지 시험이 나오냐면요 시험 치기 전날, 시험 치기 전까지 시행되는 법까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올해까지는 아마 언제냐면 7월 15일 정도 공고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7월 1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법이고 내년부터는 뭐가 되냐? 내년부터는 법이 시험 치기 전날까지 시행되는 법을 기준으로 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7월 15일 정도 공고하는 것을 기준으로. 내년부터는 무조건, 왜냐면 이게 헷갈리거든요, 이게.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7월 15일 날 시행되는데 7월 15일 이후로는 또 법이 또 시행되지 않는 것이 있고 또 중간에 8월 15일 폐지된 법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법 문제를 낸다 안 낸다 그러면 나중에 오답 문제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치기 전까지 시행되고 있는 법을 기준으로 해요. 내년부터는. 올해는 7월 15일 기준으로. 그 다음에 법령은 그렇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판례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판례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다 이게 말이 없단 말이죠. 법령은 그냥 지금은 공고시를 기준으로 해요. 근데 판례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판례는요 시험 치기 전까지를 보는 것이에요 그냥. 그래서 시험 판례가요 이번에요 5월 며칠에 나왔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것은요 시험에 적용이 되죠.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횡령죄다 아니다 그 정도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요 올해 이렇게 보는 것은 그나마 조금 낫죠. 내년부터는 시험이요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민법 같은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특히 공법이죠. 공법이 아주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공법은 끝없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법은 약간요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데 뭐 다른 법들은 시험 치기 전까지 시행한다 그래도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그렇게 법이 뭐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번에 민법 옛날에 뭐 민법 뭐 쉽게 조문을 하기 쉽게 해가지고 뭐 한다 서비스한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조문들이 다 이번에 다 폐지가 됐죠.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정이 안 돼서 다 자동 폐기가 됐어요. 그럼 또 이제 하려면 어떻게 하냐? 또 다시 또 발의를 해가지고 또 거기서 일정한 예고를 거쳐가지고 또 이 절차를 또 밟아야 되기 때문에요. 뭐 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요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공법은 조금 문제. 공법은 뭐 지금도 보면요 문자 서비스 오거든요. 와서 이렇게 보면요 공법 뭐 건축법 시행령 바뀌었다. 이번에 이런 보니까 또 바뀌었더라고요. 국회법 시행령이요. 또 두 번 바뀌었던데 바뀌고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국회법도 시행령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범위에 들어간 것들은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전에는 7월 15일까지만 또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는데 시험 보기 전까지 그러면 뭐 여러분은 관계가 없죠. 합격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 말에는 기회 기울일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알겠죠? 자, 표현대로 보세요. 37페이지요. 자, 성립 요건이죠. 그럼 표현대로가요, 무권대로가 다른 점은요. 첫 번째,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명해요. 여러분 처음 얘기했죠? 유권대로하고 무권대로의 차이점은 대리권이 있냐 없냐. 다 공통적인 것마다 현명이죠. 자, 보면 첫 번째요. 대리인이 위임장을 위조했다. 이러면 대리인이 위임장을 위조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대리인이 위임장을 위조했다. 그러면 본인이 잘못했어요? 대리인이 잘못했어요? 대리인이 잘못했죠?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요. 이번요 상대방이요 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 37페이지 보고 계시죠? 정당한 이유. 그러면 표현대리 성립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표현대리는 누구를 보호하는 거죠?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이유. 그래서 표현대리 성립이 가능하다 거기다 써 뭐라고 쓰냐면 뒤에 나오지만 상대방만 표현대리 주장. 상대방만 표현대리를 주장을 해요. 상대방만.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현명주의라고 되어 있나요? 현명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민법 126조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 그것을 현명이라고 그래요.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그러한 대리 의사를 계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할 때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기억을 봐봐. 이러면 기억하고 니은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죠. 기억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죠.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등기 원인 사실을 조작하여 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기 앞으로 이전한 후 상대방한테 매각하겠다. 봐봐. 우리가요 등기가 본인이 갑이잖아요. 갑으로 되어 있는데 갑이 을한테 집을 좀 팔아달라고 했더니 이 을이 등기 원인 사실을 조작해가지고 갑에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 그러면 등기부에는 등기가 누가 앞으로 되어 있죠? 대리인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리인이 상대방 만나가지고 계약을 할 때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등기 원인 사실을 조작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다는 말의 뜻은 그건 뭐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은 현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말이. 현명이 안 되죠. 왜?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런 말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현명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표현대리의 이론을 적용시킬 여지가 없다. 이 말이고. 2번요. 속임수를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 그 대리행위의 표시란 말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대리관계의 표시.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바로 뭐냐? 현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다른 말로 현명을 하지 않고 이 말이죠. 그런 경우 맨 끝에 표현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총유죠. 그럼 총유에다 써 지분 X라고 지분. 총유는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 지분. 그래서 총유의 경우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교회의 재산을 처분하죠. 그러면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교회의 재산을 처분하잖아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은 무조건 무효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총유는 지분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처분했다? 그것은 무효. 무효니까 표현대리란 말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다음 2번요. 표현대리 공통적 효과죠. 1번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 효과가 뭐죠? 법률효과죠? 그 말은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기속한다 이런 뜻이죠. 표현대리도 본인, 그 다음에 뭐죠? 유권대리도 본인 이 말이죠. 복대리도 되고요. 3번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전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100%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과실상계 법리를 유초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과실상계 법리 옆에 써놨죠?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과실상계는 표현대리에서는 과실상계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없다. 그 다음에 4번요.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해가지고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왜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뭐가 된다? 누구에게 법률효과?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기속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권대리로 전하는 것은 아니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5번요. 우리가 이제 대리에서요, 특히 표현대리에서요, 제3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제3자를 말했을 때 제3자는 항상 누구를 얘기한다? 상대방을 얘기해, 상대방. 그래서 제3자라 하면 당의 표현대리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 지칭하고, 알겠죠? 본인이 표현대리임을 주장하지 못하고 먼저 뭐 할 수밖에 없다? 추인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이냐? 표현대리는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고 본인은 표현대리를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고 본인은 추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자, 6번은요. 투자수익보장약정이 강행법규 위반되어 무효가 되죠. 그러면 강행법규 위반되어 무효? 그럼 무효는 전체가 무효죠. 우리가 무효는 모두가 다 무효죠. 표현대리 법리를 유추 적용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적용시킬 여지가 없다. 이렇게요. 자, 다음 125조, 126조, 129조인데요. 자, 그럼 봐요. 이런 거기 보면 126조고 126조, 125, 126, 129. 그럼 위에 보면 약간 그림이 약간 칸이 남아있죠. 이렇게 남아있죠. 이렇게요. 그럼 여기다 보면 뭐냐면 이렇게요. 가볍고 이렇게 병하고 이렇게 을하고요. 현재 들권이 없고요. 이 병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요.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고 이 사람은 무슨 대리다? 이미 대리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요. 기본 들권이 있고요. 여기는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미 대리 플러스 무슨 대리? 법정 대리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129조죠. 129조 갑하고 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있다가 없어지죠. 있다가 없어져. 알겠죠? 그 다음에 병은 뭐다? 선의 플러스 뭐라고 한다? 무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무과실. 여기는 이미 대리, 그 다음에 무슨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요, 병은요,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죠? 여기는 병은 정당한 이유죠? 병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는요, 125조는 갑이란테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126조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129조는 대리권이 있다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야 되죠. 125조는요, 뭐죠? 125조는 임의 대리만 된다고 그랬죠? 126조하고 129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125조를 보죠. 125조는 지금 어떠한 대리권도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보면 의의를 봐봐, 의의. 여기 지금 뭐라 나왔죠? 의의를 보면은 기본적인 법률 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에 유무하는 관계없이 그렇게 돼 있나요? 기본적인 법률 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에 유무하는 관계없이. 그럼 만약에 기본적인 법률 관계가 있다? 그러면 126조가 돼야 되죠. 이건 125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 다음에 뭘 보냐면 2번 보세요. 대리권 수요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대리권 수요는 반드시 위임장 등 서면에 의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냐? 대리권 수요의 표시는 방법에 제한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2번하고 3번이에요. 그럼 2번이 뭐죠? 2번. 대리권을 초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그 다음에 명칭을 사용하거나 승낙하거나 묵인했다. 아까 말했죠? 이사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는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것을 뭐냐?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해서 계약 체결을 허락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죠?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이사가요. 이사라고 하는 명칭을 주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요. 우리 중개업소의 이사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다닌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내가 마치 대리권을 주지도 않았지만 대리권을 준 듯한 그런 외관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에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125조에서는요.
2번하고 3번이 가장 중요해요. 2번하고 3번. 이것이 판례가 딱 하나예요. 하나인데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세무사 시험에 나왔는데요. 납세 번호증을 사용하게 했다. 대리권 수여 표시로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 다음에 기타요. 기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2번 보세요. 여러분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선의 무과실이죠. 그래서 입증책임은 누구다? 본인이 지는 거죠. 본인이 진다. 그 다음에 무슨 대리만 해당한다? 임의대리. 무슨 대리는 안 된다? 법정 대리는 안 된다. 자, 126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기본 대리권이라고 그랬죠? 기본 대리권 이렇게요. 1번 현재의 대리권을 가진 자가, 이게 중요하죠. 현재 대리권을 가진 자. 알겠죠? 현재 아무런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표현대리가 126조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현재 아무런 대리권을 가지지 않는다?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했었는데 129조 표현대리가요. 권한을 넘은 경우는 몇 조가 될 수 있다? 126조가 될 수 있다. 3번은요. 복대리인 선임권 없는 대리인, 거기 가놓은 거만.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를 무슨 대리라고 한다? 임의대리죠. 임의대리. 임의대리. 그래서 복인권,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임의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이죠. 그러면 임의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그럼 이 대리가 뭐란다? 이건 무권대리지 뭐예요? 왜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는데 선임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무권대리인이 권한 밖에 법률을 했는데 상대방이요?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 그러면 다시 무슨 대리가 성립한다? 표현대리. 즉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은 이퀄 표현대리 성립 이 말이잖아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4번은요. 기본대리권이죠. 4번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 공법이죠. 등기신청 행위라 할지라도 대물변제 사법이죠. 4번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대리 등기신청이 공법이고 대물변제가 사법이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즉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과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고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 가장 잘 나오죠. 그래서 4번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5번은 뭐죠? 투자상담이죠. 투자상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사실행위에 불과하죠. 사실행위. 원래 이러면 사실행위는 뭐 같죠? 순수 사실행위하고 혼합 사실행위 대리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사실행위는 순수 사실행위, 혼합 사실행위,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없고 6번은요. 인감증명서만 기본 대리권이 아니다?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7번 사자죠. 이때의 사자는 뭐냐? 써 거기다가요.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표시기관으로 사자. 사자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전달기관, 하나는 표시기관 이렇게요. 여러분 전달기관으로 사자가 뭐냐? 전달기관이요. 그래서 우체부죠. 우체부. 그다음 편지를 그대로 갖다 준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죠. 이 표시기관으로의 사자, 이 사자는 뭐죠? 말을 하는 거죠. 말을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심부름만 해야 되는데요. 가서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자기가 마치 대리인인 것처럼 거들먹거릴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요. 이 사람이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고 그 사람 갑이라는 사람의 대리인으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누구를 보여야 된다? 상대방을 보여야 되죠. 그래서 인정된 게 바로 뭐다? 표현대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자, 여기서 표현대리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자, 9번은 똑같아. 주택조합이죠. 주택조합을 뭐라냐? 총유라고 그래. 총유. 총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사원총회 결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아니하고, 알겠죠? 재산을 처분했다. 처분. 유효다 무효다? 무효.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0번은요. 일상가사 대리권이죠. 그러면 이 일상가사 대리권을 뭐란다? 법정 대리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125조에서는 임의 대리만 되고 법정 대리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126조에서는 법정 대리, 임의 대리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죠?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 내가지고 맨 끝에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참 신기하죠. 10번을 보면요. 대리의 권한을 줬다고 믿었음을 정당할 만한 객관적 사정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뭐냐? 그 가로묶고 써봐.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거든요. 희한하게 판례가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여기에서만은요. 희한하게 꼭 이 말을 써. 정당한 이유 이 말을 꼭 써.
정당한 이유란 말 대신 이렇게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할 만한 객관적 사정 이렇게요. 그런데 이 말하고 여러분 봐. 내가 뭐라 했죠? 정당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정당한 이유가 뭐라고? 언제? 정당한 이유는 언제를 기준으로? 대리행위 시를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했었죠?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여기요. 한번 봐봐 거기요.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할 말 무슨 하죠? 객관적 사정. 알겠죠?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정당한 이유는 뭐죠? 대리의 권한이 그 사람한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죠. 그런데 그것을 뭐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를 뭐라고 했다? 믿었음을 정당할 만한 객관적 사정.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한마디로 정당한 이유라는 말인데요. 판례가 희한하게 부부관계에서는 꼭 이 말을 써. 정당한 이유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10번이요. 대리인이 본인의 인장을 위조해서 무권 대리인을 했죠. 인장의 위조나 행사가 범죄에 해당한다 해도 권한을 넘은 표현들과 성립할 여지는 있다. 이게 좀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까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위임장을 위조를 하죠. 위임장을 위조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본인의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표현들이 성립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것은 지금 여기 10번 이것은 뭐만 좀 얘기를 하냐면 결론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 집을 처분해달라고 위임장을 줬단 말이에요. 위임장을 줬는데 인감도장을 안 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위임장을 가지고 뭘 했다? 인감을 위조를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인감을 위조하면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위임장 위조죄에 걸리거든요. 그것은 형법상의 문제이고 이미 갑은을한테 지금 뭐를 줬다? 위임장을 줬잖아요. 위임장을 줬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 기본대리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른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지문이에요. 자, 이번요 법정 대리의 적용 여부죠. 그럼 126조하고 129조는 임의대리 법정 대리 다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표현대리에서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누굴 얘기한다? 직접 상대방만 얘기한다. 누굴 얘기한다? 직접 상대방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있죠. 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번에 보면 정당한 이유는 대리 행위가 행해질 때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요. 그런데 문제는 봐봐요. 그럼 여기 봐요. 우리가 여러분요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죠?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 일종이죠. 무권 대리.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 일종이잖아요. 그럼 원래 무권 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거죠.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져야지 무효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은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똑같은 무권 대리인데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한테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죠. 그러니까 현재 불리한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너는 그 사람이 무권 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증명을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대방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요 본인이요 상대방 너는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126조에서는 판례가 뭐라고 하냐? 상대방 스스로가 나는 선의 무과시다 이렇게 증명해요. 상대방 스스로가. 알죠? 원래는 논리적으로 보면은 본인이 다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126조에 있어만큼은 판례가 대리인 스스로가 상대방 스스로가 나는 선의 무과시라고 증명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이죠. 그럼 생각을 해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러분 판례가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 선의 무과시라고 여기 선의 무과시는요 법조문의 단서 규정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정당한 이유는 법문 규정에 나와 있어. 법문이요. 법문 규정에 나와 있어. 법문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단서에 나와 있고.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125조하고 129조가 본인이 입증 책임을 지는데 법의 구조가 그 선의 무과시 당시 단서 규정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126조는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이 법조문의 본문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단서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 본인이 입증을 한다면 법문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달리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대방 스스로가 나는 선의 무과시라고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런데요 그것은 사실 약간 제가 대법원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논리의 어폐가 있는 것이 뭐냐면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입증 책임을 얘기할 때, 입증 증명 책임을 얘기할 때 대부분은요, 법률관계 분류서에서, 법률 요건 분류서에서 그 법률 주요 사실은 누구 이렇게 쭉쭉 한단 말이죠. 그래서 딱딱 정리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희한하게요, 여기에 와서만큼은 판례가 뭐라고 표현하냐, 단서냐 본문이라는 규정을 들먹인단 말이죠. 알겠죠? 아무튼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125조하고 129조는 입증 책임을 누가 하는 것이다? 본인이 하는 것이지만 126조에서 정당한 이유는 누가 하는 것이다? 상대방 스스로. 그래서 그 상대방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냐? 유효를 주장하는 자. 왜요?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을 거니까 무효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유효를 주장한다는 것은 누구다? 상대방이 입증한다 이 말이죠. 자, 2번은요. 부동산 매도 후에 위임 봐봐. 항상 봐봐. 여기 봐봐. 여러분요, 항상 무슨 말을 알아야 돼? 무슨 말을 해야 되냐? 126조가 되려면 언제나 무슨 말이 있어야 되냐?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 그 기본 대리권 말이 뭐냐? 위임이란 말이 뭐다? 대리권 이 말이에요. 대리권. 위임. 그래서 매도를 위임받은 자가 저렴하게 매도했다. 저렴하게 매도했다는 것은 권한이 커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저렴하게 했죠? 그러니까 권한이, 여러분 봐봐. 여러분요, 자유분방하게 대답하지 말고. 1억이죠? 1억에 팔아달라. 1억에 팔아달라. 매도죠? 매도하고 매수죠? 1억에 팔아달라 했는데 1억 1천을 받았어. 1억 1천, 9천을 받았어. 매수, 사와라. 매수, 사와라 했더니 1억 1천에 사왔어. 9천에 사왔어. 여러분 여기서 딱 보면요, 1억인데 매도하고 매수죠? 이 중에서 여러분요, 어느 쪽은 뺨을 싸다기를 앞뒤로 때려야 되고요, 어느 쪽은요, 엉덩이를 두들겨 줘야 될 때가 있어. 알겠죠? 그러면 어느 쪽이 여기 봐봐요. 매도 1억에 팔아오라 했는데 1억 천에 받아왔어. 싸다기를 때려줘야 돼요? 엉덩이를 두들겨 줘야 돼요? 그럼 이것은 유권대리, 유권대리. 알죠? 여기는요, 매수. 1억 원에 사오라 했더니 인간이 1억 천에 샀어. 용서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는 싸다기를 앞뒤로 좌우로 때려줘야 되겠죠? 이것을 뭐냐? 이것은 유권이라고, 유권. 이건 무권대리. 권한을 넘었다, 이 말이죠. 여기 1억 원에 팔아오라 했는데 9천만 원에 팔아왔어. 용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 무권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권한을 넘은 거예요. 이것은요, 매수 1억 원에 사오라고 했는데 9천만 원. 잘했어, 못했어? 잘했죠. 어딜 데려가야 돼? 룸사롱 데려가야죠. 그래서 여기는요, 여기 9천, 여기서는 유권대래요. 알죠? 지금 여기요, 저렴하게 매도죠. 저렴하게 매도. 그러니까 권한을 넘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인감증에서 위임장, 권리증. 이런 권리증이다요, 좀 쪽팔리긴 한데, 원래 권리증을 쓰면 안 되죠. 원래 옛날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권리증을 뭐라 하죠? 등기필 정보라고 얘기해야 되죠. 등기필 정보. 알겠죠? 그래서 권리증, 이런 것이 있단 말이 무슨 말이죠? 기본 대리권. 이게 기본 대리권. 이걸 기본 대리권. 기본 대리권이 있으니까 뭐가 성립한다?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이 말이죠. 자, 4번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로 위임. 그러면 뭐다? 기본 대리권. 그런데 제3자에게 팔아먹었어. 그러든지 말든지 뭐가 있어요? 일단 기본 대리권이 있으면 무조건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는 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보면 뭐가 있다? 기본 대리권이 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죠. 자, 1번을 보셔요. 첫 번째 끝에요. 처음부터 대리권이 전혀 없었다. 전혀 없었다. 그러면 전혀 없으면 대리권 소멸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던 사람,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다.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2번요. 법정 대리인이 뭐 그랬죠? 뭐? 그것은 무슨 말이냐? 125조는 임의 대리만 되지만 126조와 129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 125조하고 129조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되고,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 갑이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요,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한 경우 129조죠.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그것도 몇 조다? 129조다 이 말이죠.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란다? 표현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표현 대리하고 무권 대리는요, 대리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봐야 되고요. 여러분 무효하고 취소는요, 어차피 설명 한꺼번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5분 쉬었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죠?